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봐주십시오. 우리 축산과. 이게 지금도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도 자꾸 이제 이것도 갈등 요인이 하나가 생기더라고, 이 반려견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게 반려견에 관련된 예산은 이제 경험치를 봤을 때 늘어난다고 보걸랑요. 지금 그 유기동물을 버린 사람들을 쉽게 해서 찾아서 처벌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죠 지금. 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유기동물을 버렸다고 그래가지고서 버린 사람들의 어떤 처벌 법규적인 동물학대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예.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네. 이분들의 자기네들의 그 권리는 뭐 아주 주구장창 떠들어대는데 거기에 따른 의무는 지금 전혀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것도 이제 이 사회 일부분의 이제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제 내버려둘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뭐 치불 심리 어쩌니 그래도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다가 지금 뭐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매년 이제 여기 관련된 그 비용들은 늘어날 거고요. 네. 어떤 대안을 좀 가져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반려동물 입양하고 그런 사람들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시민문화 교실 운영이라고 그래서요. 그 이제 입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그거랑 그 펫 티켓이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교육을 그 이제 운영을 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이기도 했지만 180명인데 올해 한 3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입양하실 분들을 사전에 그 발굴을 좀 해서 네, 유기견이랑 연계시켜 드린다 그 네,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길고양이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중성화 수술해서 귀를 잘라놓은 걸로 보면 이제 중성화 수술이 된 거고 아닌 거 판단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도 이제 그 특히 동물을 이제 그 좀 특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뭐 길고양이들은 먹이도 주고 물도 주시고 계속 이제 교체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그 민원이 생깁니다. 예 이제 동네 분들하고 이제 네. 저처럼 안 된다고 갈등이 얘기를 하고 생겨가지고요. 아주 뭐 대차게 싸우시는 거 봤어요. 네. 아주 격렬하게 싸우시더라고 네. 이것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이 이제 맞다고 논리를 피시는 거니까 어떤 게 저는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비용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양이들이 그 들고양이들이 그 길고양이들이 얼마 못 사들더라고 피부병 걸리고 뭐 어떻게 막 예뻐서 만져주다 보면 어느 날 밑주 지나가다 보면 뭐 이제 다 피부병을 걸어가지고 빌빌대다가 어떻게 뭐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진짜지 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 방침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총동원하셔가지고서 이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갈등 요인입니다. 이거. 예, 심각합니다. 그 갈등이. 이거 지금 뭐 저 아파트에 소음 문제 때문에 뭐 살인 나고 그런다고 이것도 버금가요 지금 이거.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뭐 저희들도 뭐 저도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라고 저도 뭐 즉답은 못 내놓겠어요. 이거 그냥 저도 바라만 보고 있는 건데 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같이 그 상상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반려견을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그 의무는 좀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 주장만 옳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저 과장님 계신 동안에 좀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영 의원님 안 하시고요. 제가 그럼 뭐 아까 저 기구 정원은 어차피 또 계속 필요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좀 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소장님이 좀 노력 좀 해주시길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 그
이번에 이제 저기 뭐야 20만 톤 시장 격리 이번에 입찰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평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막 원성이 작자던데. 그거 좀 파악해 보셨어요? 아, 그거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예.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이게 경기도에 그 20만 톤 중에서 5만 톤인가 얼마를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들은 하나도 못 받았대요. 저 배정을. 그리고 가격도 뭐 우리 경기도 뭐 경기도 자체에서의 입찰 최저가 입찰이 있거든요. 최저가 입찰로. 예. 근데 예. 이걸 전체로 기준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되게 농민들도 원망도 있고 되게 농림부 관료들이 되게 의외로 이번 대처를 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 파악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우리 개통을 통해서라도 좀 개선 방안들이나 아니면 요구 사항들을 좀 철저하게 보고를 해서 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 기본소득은 뭐 3월부터 이제 지침 받아서 뭐 정상적으로 5월 달까지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이제 예,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뭐 보고 드린 것만 이제 1월 말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에 지금 불안정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예. 그게 정리되면은 아마 3월부터 신청 받아가지고 5월부터는 지급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인력이나 뭐 저희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뭐 인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을은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담당자하고도 이제 얘기를 같이 했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팀장이 또 여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기 파견 나가서 한 달 동안 지금 없기는 했는데 그래서 예. 없지만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예. 그동안에 또 이제 그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런 사항 같은 것까지 다 묶어서 읍면동에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걸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지시를 시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마을위원회 구성하고 뭐 예, 저기 시간도- 하고 또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교육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도 시켜야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하게 되면 근데 어차피- 교육은 아마 이제 예.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켜주려고 읍면동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뉴얼은 딱 확정됐어요. 경기도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거기서 예. 빨리 해줘야겠네요. 그게 그래서-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빨리 좀 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예, 미리미리 또 이거 금방 또 농번기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또 그냥 농번기 때 또 막 또 와라 가라 하다 보면 이게 또 민원의 맞습니다. 소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요구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기 지난번에 우리가 농업 경영체 등록 대수가 한 2만 5천 명, 23,700명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딴 데들을 한 거 보면은 뭐 한 2만에서 3만 명 사이라는데 어쨌든 뭐 최대한 저희가 이번에 특징이 이제 마을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 예. 이제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없어도 농업인들이 인정을 하는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인정농업이.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빠지지 않게 해주는 동시에 또 반대로 또 말 그대로 잘못되면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와버리면 말 그대로 3만 명에서 플러스 10명만 잘못되면 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로 다 농업인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챙겨가면서 잘 좀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그 RPC 통합 관련해서 한번 좀 그 우리가 이제는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거 좀 준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담당자는 아마 이제 그 기획실 이제 통합 그 용역비에서 지금 가져오기로다가 이제 협의는 다 끝났는데 네. 우리 담당자는 아마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 지시를 할 때 네. 세부 자료까지 만들어서 이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일단은 2천만 원을 먼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시장까지 결제 맡아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세부적인 뭐 용역 계획은 그때 가서 세워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한번 좀 이게 지금 시동을 걸어도 내가 보기 10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서로 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줘야 예, 그거 예. 가지고 이제 농협별로도 이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뭐 누가 한 사람이 준비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또 지금 뭐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말하다시피 바로 지금 내가 뭐 이전해야 할 상황까지 왔고요. 뭐 나머지들 농협들도 그나마 팽성이 조금 안정적이고 뭐 고덕
같은 경우에 숭탄 숭탄 같은 경우도 보면 신도시 옆에 있어갖고 예, 지금 예. 개발 속도 보면 10년 안에 거기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안중도 봐도 마찬가지로. 고덕 신도시 만약에 거기가 많이 된다 그러면은 예. 이게 서풍이 불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게 그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요. 예. 내가 보기엔 뭐 거의 지금 뭐 저 청북에 있는 저기 여러 가지 뭐 오염물질 때문에도 지금 민원이 상당한데 거기 고덕에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저희가 준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제가 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요래라도 좀 6월달까지 하여간 뭐 예산 확보하는 데는 최선 다 하고요. 예. 3월달부터라도 뭐 용역 준비를 해서 예.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 좀 해주시고 예, 좀 예. 저기 중간중간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6페이지에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포수업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좀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많이 됐을 텐데 이거. 지금 이제 기본계획 승인만 지금 난 거고요. 예. 기본계획 승인만 지금 난 거고 이제 시행계획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적으로는 이제 사업까지 해고라는 거는 이제 2024년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아니 3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저기 부지 매입하고 이런 계획들은 그때 지금 그 어디에 그 저기 포승읍 그 축구장 밑 뒤쪽으로 예, 예. 매입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부지까지는 먼저 이제 계획했던 거는 이제 매입을 했고요. 아 매입을 한 거예요? 예, 매입을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다가 이제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 옆에 그 추가로 2개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는 도시계획 기초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건 조금 더 있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지금 이제 그 33억 외에 한 60억 정도를 추가로다가 그 발전소 아니 저기 그 냉열부지 관련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금까지 포함해서 체육관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그 같이 노성처럼 복합 형태로 좀 예, 예, 예. 그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예,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기 지역계 뭐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포승업 분들이 좀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 같이 예. 협력 좀 잘 해주시고 한번 좀 중간에 다음 주에도 한번 좀 요거 상황에 대해서 좀 관계 팀하고 같이 해서 한번 좀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7페이지에요. 저희가 요번에 그 용배수로 준설비가 좀 줄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겠어요. 난 이게 우리가 아직도 토공이나 배수로 같은데 구조물화들이 많이 안 돼갖고 작년에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준설비는 사실 지금 먼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요. 예, 그 다 배정을 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다 배정을 했고 예. 지금 이제 고덕만 지금 남았는데 고덕 거까지 하면은 이제 3억 5천을 다 배정을 해서요. 제가 어저께도 그러잖아도 우리 담당 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배정을 해놓고 나면은 여름에 만약에 이제 그 호우나 이런 게 왔을 때 장마 예. 왔을 때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도 지금 이제 추경이 아마 이제 8, 9월 달에 있을 텐데 그랬더니 일단 만약에 저기다 하면은 이제 유지관리비에서 일단 좀 돌려서 쓰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읍면동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일단 배정을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요? 예. 다 저기 저희가 유지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저가 있어요 예산이? 요 이제 용배수로. 사실 유지관리비에서는 이제 농로나 용배수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 뭐 준설을 했는데 일부 써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모자라요. 그러면 이제 봄에 한번 준설하면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 오고 비 오고 나면 우기 또 한번 때 해야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비에서는 배정을 읍면동에 배정해 줄 수는 없고 그때는 이제 시에서 직접 해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정적에다 하면 이제 뭐 이해 추경이라도 추가 더 확보를 해야 이게 지금 되니까. 9월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그래서 늦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 유지관리비를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예,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거 뭐 매년 모자랐던 거라. 그래서 이번에 줄었길래 이거 거기다 또 더군다나 그래서 추경에 또 좀 더 반영을 요청을 1억 5천을 더 했다가 사실 또 저기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유지관리 쪽에서 해는 걸로다가 어저께 이제 협의는 그렇게 했는데요. 한번 그쪽으로 방안은 뭐 9월 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면은 유지관리비에서 일단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예. 저희 그 농업회의소는 지금 올해 준비 좀 하시는 거죠, 이제? 예, 지금 그러자도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어저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또 이제
파견을 나가는 바람에 지금 예. 저기 있는데 담당자한테 이제 그 로드맵을 좀 작성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농업페이스를 개설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로드맵이라도 작성을 해서 언제에 개설을 할 건지 그걸 좀 보고를 좀 해달라고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화성도 지금 출범을 했고요. 예, 다른 쪽 행거나 우리도 또 어차피 선제적으로 좀 올해는 좀 어쨌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지금 예, 저 그러다도 계속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고 예, 제가 별도로다가 메시지도 보내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뭐. 그 10페이지에 우리 농업인 교육관 이제 저희가 저기 짓는 거죠? 그 뒤에다가 교육관하고 식당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하시려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 이제 공공건축 심의까지 마쳤고요. 예. 현재 그 과업지수라든지 입찰에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녹색건축사업과 협의를 맞춰가지고 예. 이제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설계 공고. 설계 다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 설계 업체를 아, 설계 업체. 네, 구해야죠. 그래서 그 이제 공고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질 때 제대로 지세요. 기왕 짓는 거. 알겠습니다. 예, 해서 보니까 그냥 우리 지금 기술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대충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은 뭐 어차피 뭐 에너지 문제부터 해서 다 시스템을 만들지만 저희가 교육관으로 쓰면서도 농업인들이나 이렇게 행사할 때도 좀 쓰고 다양하게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제대로 소장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지질 때 기왕 좀 제대로 전화해야 지금 우리 농업인들 그나마 있을 때 제대로 하나 해놔야지 나이 농업인 얼마 안 남고 다 줄어들면 여기다 무슨 교육관이고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한 10년 지나면 그러니까 질 때 좀 제대로 짓고 나중에 좀 설계 좀 확정되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설계 같은 데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 나오면 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보고 보완할 거 있으면 좀 같이 좀 협의하고 그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기 12페이지에 우리 농업대학은 이제 다 지금 모집하셨어요? 아니 지금 있어요.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어디 많이 좀 지원들 하세요? 현재는 이제 와서 문의를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뭐 4월달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우리 사회치나 이렇게 젊은층들이 좀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또 이게 어쨌든 또 시간을 많이 뺏기는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죠. 또 주부들이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농업 인구 자체가 이제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 비율대로 지금 보면 입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예. 이제 연령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것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농업 조직에 대해 강화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13페이지에요. 네. 우리 농기 임대 사업에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47페이지 보면 사용한 거 실적을 보니까 어쨌든 논두렁 조성기가 제일 많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소작을 우리가 제일 많이들 농업인들이 70% 이상 많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좀 농업 쪽에 있는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제 논두렁 조성기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수소용을 또 배토기도 많이 쓰고 그래서 네네. 수소용을 좀 더 위주로 좀 더 하고 사실 또 우리가 트랙터나 이런 것들도 지금 45마력짜리인가 그 한 대인가 두 대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여력이 되면 조금 큰 것들도 좀 쓰고 또 이제 지금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거기들 지원받아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드론도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임대 사업이 그냥 수동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국가에서 정해준 것만 가지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운영했다고 치면 앞으로 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어차피 농업인들이고 농업인들의 어쨌든 이 농기계에 대한 흐름들이 좀 첨단으로 가고 있고 미래로 가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것들 교육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바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보면
또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농기 임대 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예. 수립해가지고 아 그렇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잘하시네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 그러시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이런 고민들이 지자체가 역할이잖아요. 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가 이런 거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여기까지 국가는 그냥 딱 농기계 임대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아니에요. 바짝물들 여성이 필요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여기 나간 거 보면 사업에서 뭐 바짝물에서 필요한 것들 얼마 또 수요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좀 미래를 봐가면서 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축산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좀 있어갖고요.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주 인플루엔자가 AI가 고병원성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이게 처음 들은 건가요? 계속 이 원인이 어디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저기가 왜 이제 여기를 왜 감염이 됐죠 이게? 거기 그 지금 이제 그 산란계 농장 근처에 황구지천이 한 900m 되고요. 예. 또 그 화성 1.7km 떨어진 화성 쪽에 또 고병원성 하원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철새가 지금 몰려다니는 위험한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거는 말씀 못 드려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육의 문제나 저항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여기 시설은 좋아요. 여기 이 발생. 시설은 2019년도에 네. 새로 지은 축사입니다. 아 새로 지은 축사고요. 네. 밀식 지금은 이런 저기 뭐야 가축 양계도 지금 이 어느 면적에 대해서 그 이상 예, 예. 그런 규정이 다 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어쨌든 네. 저기 관리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요번에 이제 살처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 로드맵대로 되면 이렇게 하고 메모 FRP를 통해서 저기 뭐야 매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FRP 통째로다가 싸놓는 거예요 이게? 저기 의원님 제가 아까 그 자료 예, 3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그 처리 방법 있어요. 이번에 그 CO2 예, 가스를 안락사 해가지고 분쇄를 해서요. 예, 그거를 이제 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사멸시키려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250도에 그 이동 기계실을 쪄가지고 그걸 FRP 통에다 넣어서요. 예. 3개월 후에 이제 그 퇴비가 이제 보관을 했다가 퇴비화가 되면 이제 그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방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예. 저도 그건 아는데 네. 저는 FRP를 그러면 전에는 이 땅에다 매립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그냥 네. 야적을 해놔요? 아니요. 어떻게? 통에다 넣어서 예. 그 묻어요. 아 땅에다가? 네, 네. 그러면 여기 저 뭐야 이 양계 계사 근처에다 묻었어요 네, 그 그러면? 농장 안에다가. 농장 안에다가 네, 네. 일단 묻어놨다가 네, 네, 묻어놨다가 다시 이제 저 꺼내서 네. 처리하는 방식으로요. 네. 그럼 요 처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처리는 지금 용역업체를 줘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 용역업체가 네. 했고 여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용역업체는? 저희가 이제 그 용역업체를 그 공고를 해서 예. 그 한 5-6개 업체들이 그 이제 그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 회계과에서 예. 이제 선정을 해놨다가 예.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해놨다가 아, 여기 전문 업체가 또 따로 또 있군요. 전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더 이게 문제가 이제 뭐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발생이 되면 또 이게 어쨌든 살처분 비용부터 해서 모든 게 국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네. 전액도 제가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또 농가도 피해를 보지만 우리 씨도 또 어쨌든 나름대로 또 시비가 또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역이나 이런 것들 좀 철저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가축 분뇨 관련해서 이제 처리 시설 네. 저희가 지금 그 진행상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그 주로 하고 예. 있잖아요. 근데 그 어차피 축협에서 하는 거는요. 예, 그 2월 4일 날 도시계획 시설 결정 협의 요청을 도시계획과다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래서 올해 7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20톤 그 정화 처리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12월에 입지 타당성 조사 완료하고 환경 유역청에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3월에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다가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게 220톤짜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건? 부산 사리요. 아, 고장 사리로. 네, 거기 뭐 다 협의가 된 거죠? 네, 주민 설명회에서 한 80% 정도 예.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누가 사업 주체는 누구 어디예요? 환경과요. 환경과가 직접 하는 거고요. 네, 그 운영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예. 아, 직접 하게 되고요. 저거만 요거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네. 아, 하여튼 뭐 지금 저희가 한 1,000톤 이상 일일 발생량이 1,000톤 이상 되는 거죠. 네. 예, 거기서 220톤하고 100톤하고 다 해야 우리가 한 400톤 이거 다 한다 그래도 한 400톤 정도 처리가 될까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 지금 최대 처리할 1,000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본인 이제 자가 처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퇴비화나 예. 정화 처리나 뭐 액비 처리나 또 위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저희가 요거 갖고도 모자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뭐 요번에 잘 시행을 하셔갖고 같이들 뭐 축사님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축협에서 할 것도 우리 시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 축산 하시는 분들이 때문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시민들한테 또 동의도 좀 구하고 나름대로 해가면서 서로 해서 좀 잘 만들어져서 처리할 수 있게 그래서 나름대로 축산이 한 산업으로서 평택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과장님이나 저나 농사 짓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우 저 과거에는 니네 막말로 그냥 고기 안 먹냐고 막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냄새 맡고 고기 안 먹는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 시설도 좀 잘 만들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축산인들이 나름대로 좀 감사한 마음도 겪고요. 또 시민들은 나름대로 같이 공감대 만들어가면서 축산에 대한 어쨌든 나름대로 산업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술복과 관련해서요. 어쨌든 지금 이제 어쨌든 꿈맞이 이제 올해 보급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보급 들어갑니다. 예. 사계농협에. 어느 정도 보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저기는 지금 사계농협에 지금 저희들이 100헥타씩 들어가고요. 100헥타씩이요? 예, 예. 오성농협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국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로 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 공급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성농협에 또 100헥타가 별도 사업으로 2억 사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송농협은 어디예요? 농업법인. 아, 농업법인 예, 저기. 농업법인. 예, 아, 개인 거기에 법인. 저희들이 따로. 예, 슈퍼오닝 쌀 생산 단지가 4개 농협과 1개 법인으로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평택농협은 저기니까 안 하고 세계 농협이 참여를 해서 한 농협당 100헥타르예요? 아니면 전체가 100헥타르예요? 지금 현재 각 농협별로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내용이 나가 있고요. 지금 아직 현재 신청된 결과는 저희들이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하라는 내용만 나가 있습니다. 얘기해 보니까 30m 타라고 하던데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100헥타 정도를 할 생각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세계 농협이 합쳐서 100헥타르죠? 4개 농협. 4개 농협 예, 다 예, 해서 다 들어왔을 경우. 예. 아, 100헥타르가 예, 예. 되는 거죠? 예, 난 예. 그래서 지난번에 100헥타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럼 400헥타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0헥타 전체가 다가 100헥타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세계 농협하고 어차피 한 개 농협은 4개 농협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 동향으로 예. 지난번 말씀 좀 드렸는 게 이제 평택 농협은 DSC로 품종이 너무 다양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한테 애로 사항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세계 농협만 같이 해서 한 30헥타르 형태로 해서 이제 나눠서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종자나 이런 것들은 좀 넉넉하고요. 종자는 작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채종했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예. 원래 이제 각 농협별로 채종포를 이제 그 안에서 우수 순도 높은 품종이 나오는 것은 최종으로 75톤 정도 준비를 하고 또 실용화 재단에 한 30톤을 저희들이 예약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종자 추청 단지 대체 면적인 1,600헥타를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종자 있으면. 왜 그러면 농협은 또 상당히 또 겁을 먹더라고요. 뭐 야 이거 벼랑간에 추청해서 바꿔갖고 이거 뭐 팔아먹을 수 있겠냐 막 그래서 겁을 내는데 내 올해 생산을 하더라도 또 종자로다가 전환될 게 많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뭐 시중에 풀릴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네요. 그러면 좀 더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원래 생산했는 것 면적은 크게 시중에 풀리는 양은 별도 내년에 보면 별도로 크게 많지 않은 않으면 상황입니다. 조금 예. 더 아니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어쨌든 지금 추청이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적응을 잘 못해요. 올해도 아마 보험 신청하신 분들 많아요. 작년에 왜 그러면 많이 좀 죽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한계 도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품종이라고 치면 이제 꿈맞이가 하루에도 빨리 보급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장을 위해서는 농협들도 올해 좀 조금 어느 정도 공급이 돼줘야 내년에 확 공급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좀 충격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저기에서 좀 종자 품종이 더 있으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산학협동 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청해놓은 양을 보고요. 예. 결정되어진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의할 게 있으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오성 농업법인도 그렇지만 우리가 평택의 그 특징이 뭐냐면 중소 저기들이 많잖아요. 정미소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중소 정미소들 만나 보면 뭐냐면 품종이 자기네 본인들도 단 품종을 해주면 농업인들한테 벼값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꿈맞이 형태로 해서 슈퍼원이고 가고 또 이제 한 트랙은 이런 민간 정미소에서도 단일 품종으로 수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또 하나 나는 이제 더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공공비축미에 지금 삼강하고 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청이나 삼강 중 둘 중에 하나를 이 꿈맞이로 대체해서 어쨌든 이게 품종이 농업인들한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재배도 좀 편하고 나름대로 수확도 어느 정도 되면서 밥맛도 좀 담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나 캘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게 난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하면서 저는 되게 기대도 많고요. 또 이제 어쨌든 이번 이렇게 품종을 개발한 걸 통해서 나는 좀 어쨌든 이제 우리 이 육종팀인가요? 품종 개발하는 팀들이 좀 이렇게 구체화돼서 사람들을 좀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꿈맞이 2탄도 만들어내고 고시가리에 이어서 가는 품종들도 만들어내면서 지속적으로 좀 체계를 만들어가. 나는 다른 데 돈 뭐 10억, 20억 쓰는 것보다 여기 돈 쓰는 게 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에는 난 특히 이제 평택 농업에서의 소득을 높이는 데는 난 이게 실질적으로 난 중요하다는 생각을 근래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또 저기 지난번에 그 최종포하고 그 시범포 한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최종포하고 실종포를 지금 생태공원 안에 있는 예찰포를 지금 활용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예. 원종이나 원원종 생산을 내년부터 해야 되는 부분에서 원래 저희들이 지역 적응 시험 실증포 원종포 조성을 위해서 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토지를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차 추경에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아, 이번에 올려왔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해서 어쨌든 그렇게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이제 임대사업장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 논농업이 70에서 75% 거의 80%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농업인들이 줄어드는 입장이라고 보면 앞으로 그 시스템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치면 이 품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과 보급은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꽃춘모는 뭐 올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보급되시는 거죠? 또 뭐 예, 꽃주부는 작년보다 더 품종이 더 순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항성 품종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뭐 저기 작년처럼 이렇게 뭐 한 농가당 몇 주씩 해서 뭐 작년 비슷한 양으로다가 똑같습니다. 보급해야 작년처럼 되고요. 300주로 해서 정액 예. 지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24페이지 화상병은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올해 작년에 발생량이 몇 개나 얼마나 됐었죠?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19농가에 14헥타였는데 저희들 2021년 작년에는
24호에 19헥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총 43호에 34헥타 정도가 저기 발생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작년에 저희들이 너무 강화된 이행 그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양을 제거한다든가 방제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현재는 크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폐원 농가까지 가지는 않죠? 지금 저 몇 프로 이상 안 되면 그냥 거기서 제거해 버리고 그래서 폐원까지 가요? 아니 폐원 간 농가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발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100주에 5주 정도만 생기면 그거는 발생주만 제거하지만 예. 5주 이상 생기면 무조건 다 폐원으로 아, 들어갑니다. 100주에 5주예요. 예, 예. 아, 프로테이지를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무조건 5주 이상이 되면 예, 다 전체 폐원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럼 전체 지금 가수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조만간에 물어봐. 예, 전체 지금 배농가가 한 372호가 있고요. 사과 농가가 26호가 있어서 총 398농가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기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그러면 43호 정도가 생겼으니까 크게 면적 저희 10% 네요, 농가별로 거의 보면 크게 10%. 많지는 예, 10% 그렇게 이내에 적은 건 지금 아니네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저기 완전 폐원하고 그런 데도 있었어요? 작년에? 예, 폐원 농가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부분 매물은 4호밖에 아니고요. 거의 예. 대부분이 전체 폐원으로 그럼 들어갔습니다. 40 농가가 그럼 폐원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많구나 피해가. 그래서 이제 폐원한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 생계의 수단이 버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폐원 농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저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게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중에 이게- 저희 평택이 그나마 경기도에선 선방을 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충청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으로 많이 이 화상병이 많이 번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도 만약에 저기 하고 그러면 이 타격이 되게 크겠네요. 네, 그래서 개양 제거부터 해서 올 연초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전체 예찰부터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평택시 전체가? 지금 뭐 서부, 남부, 북부라고 했을 때 평택에서는 평택시 죽백동, 비전 1동 지역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발생했고요. 팽성의 일부 대살이나 일부 지역이 조금 발생이 많이 되었고 그 외 지역들은 지금 현재 발생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요. 어쨌든 제가 봐도 바이러스 종류들은 어쨌든 재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뭐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지금 임대농도 많아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뭐 탭이 열 푼었던 거 좀 줄이게 되고 또 애양제로 키우게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중복 계속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부터 해서 어쨌든 뭐 대응 좀 철저히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공 공장은 잘 저기 준비되고 계신 거예요? 네, 동절기라서 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쉬고 있고요. 동절기가 끝나는 2월부터 다시 이제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기계 관련해서 올해 이제 기계 구입비로 가공 기계 구입비로 약 8억 정도가 지금 도비 합쳐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기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어차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사 마치고 운영하기까지는 올해 안에 가동이 될까요? 4월 말에 준공을 하고요. 예. 기계 구입하고 뭐 사무실 꾸미고 또 이런 것들까지 하면 6월 말에서 7월 정도는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행정 절차가 또 있습니다. 예. 회사업 인증 관련해 예. 가지고 또 한다든지 아니면 품목 제조 허가 관련해서도 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품이 생산되려면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는요. 네. 어차피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교육생 뽑으라는 거 제가 한번 네네네. 본것 교육생은 같은데? 작년까지 해서 한 13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를 했고 예. 올해도 한 40명 정도 교육을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2월 달에 추진하려고 했던 게 지금 연기되어 있는데요. 한 2번 정도 해서 40명 정도 전문가 육성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어차피 유통 과정 계시고 그러지만 그 저희가 판로라는 거, 그다음에 생산이라는 거라고 이제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교육도 하고 기계도 갖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품종을 주로 해서 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이 현재 이제 저희가 갖추고 있는 기계 라인이 3개 라인이에요. 건식, 습식, 그다음에 이제 젤라또 라인이 주 가공 공장이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반찬 가공용으로 해서 크게 반찬. 보면 이제 4개 라인이거든요. 예. 네, 반찬 라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1인 가구하고 그다음에 노인 가구 위주로 해서 그 반찬을 해서 로컬이라든지 지역 상권에 조금씩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라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공공급식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라인과 건식 라인 중에서는 이제 건식은 쌀이 주로 우리 이 시에서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쌀을 이용한 노인식이라든지 또 건조식이라든지 이렇게 선식 위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젤라또 라인 부분에서는 학교에 이제 그 간식용으로 영양사들이 젤라또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보여줘서 요 축산농가 우유가 지금 쿼터제로 남아 있는 우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유 그 쪽. 부분하고 쌀이 첨가되어 있는 쌀 젤라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름류인데 농가들이 기름 착유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주고 있다는 불만들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들기름, 참기름 예. 짜는 것도 이제 공공용으로 납품이 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짜달라고 그러면 방앗간이랑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납품이 된다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와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 납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착유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준비 많이 하시는데. 네.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썹까지 받아서 말 그대로 우리가 유통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늘 생각했던 시스템인데 하여튼 뭐 철저히 좀 준비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되게 지금까지 필요했던 건데 우리가 농가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이거 공장 짓다가 여러 사람 잘못된 경우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어쨌든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저희가 가진 로컬푸드 매장이나 아니면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치면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되게 좀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철저히 좀 준비해 주셔갖고 잘 좀 운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염려하지 마셔도 예. 될 것 그래도 또 한 번씩 또 찍고 넘어가야 또 저기죠. 이게 또 잘못되면 또 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생태원도 어쨌든 지금 운영은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네, 생태원은 계속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뭐 네. 실외이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와서 보고 가시고 그러는데요. 예. 겨울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습니다만 지금은. 네, 예. 현재까지는 계속 오픈해 있고 특히 이제 그 올해 봄꽃 행사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기 해서 어쨌든 뭐 지금 한 되면 나름대로 또 정착도 되고 그랬으니까 좀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기회가 되면 거기 이제 지역의 오성상인회나 이런 데서도 또 어쨌든 거기 오신 분들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 생태원 지금 개원할 때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입장료를 예집 분들은 좀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받은 그 티켓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오성 상인 쪽에 있는 데서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그런 방식 연계하는 방식들을 좀 논의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좀 진행되고 끝나고 그러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하고 계셨다가 그것도 좀 한번 좀 모색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유통 관련해서는 하나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전에 한번 왜 농어정책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미군 그 캠프 원프리 쪽에 좀 들어가는 방향들도 한번 좀 검토해 그랬었잖아요. 지금 근데, 예. 일부가 지금 들어가서 일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한 지난해 한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6, 7억 정도 이렇게 납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수출하는 그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무역업체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동남아 쪽에 이제 수출하고 병행해서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 잡아보면 한 6, 7억 정도 지금. 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그냥 뭐 여기 중간에 뭐 어떤 업체가 또 있어요. 이거 공급해주는? 아니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 KK라는 업체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역 업체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미군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업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자기네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에다 저장을 해놓고 지금 미군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미군 부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남아 시장이나 이쪽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때요? 여기 시중하고. 가격 자체는 사실 그 사람들이 항상 불만이고 그러는데 쌈채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쌀 같은 경우도 좀씩 들어가고 싶은데 가격이 안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직접 그분들이 이제 배송해 가지고 와서 진열해 놓은 거 보면 저희들하고 한 진짜 슈퍼닝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 비교를 한다 그러면 2분의 1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쌀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그리고 이제 미군들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하고 이제 쌈채소 종류로 이렇게 해서 많이 그 들어가고 마켓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예,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미서리 쪽에 이제 좀 들어가고 마켓이 있거든요. 전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그 쌀 같은 경우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들어갔으면 하는데 아직은 못 집어넣고 있는데 그거는 노력해갖고 저희들이 향후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시죠. 그리고 난 기본적인 생각이 뭐 전에 같으면 뭐 수출할 때 얼마 보조해서 해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자기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시장의 흐름에 가서 가야지 뭐 굳이 거기다가 우리가 보조해서 뭐 미군들 저기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여를 미군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거꾸로 해주고 난 그런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산한 것 중에서 거기서 동등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판매하고 난 이런 방식이 난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평택에서 판매한 것 중에 가능한 거 있다 그러면 그냥 동등하게 수출할 때와 같이 아니면 이제 우리 시에서 다른 데 판매하는 것처럼 거기도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뭐 거기 품목도 좀 늘려가고 이런 것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거기다 우리가 100원짜리 그냥 50원 보태가지고 50원에 팔고 이런 것들은 난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원칙 가지고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지금 무뎌지긴 했는데 아까도 이제 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직거래장터라든가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스토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들이라 문화적인 요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열심히 수행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뭐 이번에도 뭐 사드 문제 때문에 뭐 이래저래 하고 했지만 미군이 아픈 역사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또 상생하면서 갈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들 해나가고 또 어쨌든 뭐 우리도 뭐 앞으로 도약해 나가면서 또 한 3, 4만 명이 있는 거는 거의 한 7, 8% 되는 거잖아요. 인구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또 우리도 마케팅 전략 잘 만들어서 또 거기 판매할 수 있는 거 판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거 협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올해 이제 시작인데요. 뭐 시간이 뭐 5시까지 다 돼가서 좀 늦었는데 어쨌든 뭐 농업에서 늘 애써주시는 거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좀 같이들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또 풍년농사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요. 또 어쨌든 올해도 또 다들 건강하게 좀 같이들 고민하면서 우리 평택농업을 좀 같이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청취액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